원닥 주식회사는 최초에는 비대면 진료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코비드 시절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 진료실의 시스템을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국내 디지털 헬스 시장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무슨 뭐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현장에 많은 이제 유권기관,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화를 해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화의 올해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의과대학에서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수련을 하고, 네, 현재는 원닥 주식회사에 있고,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랑 이제 전자 제품을 좋아해서 워낙에 디지털 의료 시장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좀 뛰어들었긴 했습니다. 저는 학업을 하면서 모드트로닉스라는 시스템 공급업체에서 컴퓨터를 주로 제작하고 세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의 IT가 붐을 일으키던 시기에 주요 업체들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누적했던 그런 경험을 지금 활용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는 네, 사실 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있으면서 많은 수요가 생겼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는 비대면 진료가 시장이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 비대면 진료 시장이 최근에는 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플랫폼을 들어가든 간에 비급여 약 판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서비스의 로직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CSO를 설립을 해서 이제 제약 판매 위주에서 수익을 얻는 그런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진료에 집중하자라는 모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진료에서 나오는 수익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범수가에서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데이비드 맥칼피 교수가 2016년 저술에서 워낙에 이런 제품들의 발달에서 오는 진단과 치료, 예방 및 사후관리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라는 그런 멘션에서부터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점점 이런 정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도입되면서 AI와 데이터 분석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정의로 좀 발전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의료에서 전산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를 의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랑 그런 부분들이 처음 병원에 오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오는 환자에 대해서 매우 이제 어색한 상황에서 진료를 시작하고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많은 플랫폼들이 이미 사용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누적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람이 뭘 볼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고, 아마존 같은 이제 쇼핑 채널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항목을 사고 싶어 하는지 이미 알아서 이 사람의 구매를 유도하고, 구글에서는 우리가 이제 검색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네, 리얼 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에서는 많은 규제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변화시키고자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좀 필요했고, 사실 저는 뭐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 법의 중요성은 그 법에 의한 규제라기보다는 그 법에 의해서 생기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서 제품의 개발
디지털이 촉진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AI 데이터 등 활용으로 판매 후에 지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소프트웨어의 그런 네트워크 연결 특성을 반영한 임상 허가, 관리, 맞춤형 규제가 재설계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 의료 제품 간의 융복합 활용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랑 앱에서 디지털 기술 조합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임상 허가 등의 이제 과정들을 규정했고요. 규제 체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그래서 디지털 의료기기나 의약품 공산품 간의 융합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는 뭐 규제랑 지원이 잘 되지 않던 이제 웰리스 제품들에 대해서 성능 인증이나 이제 산업 발전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행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 내리고 있는 디지털 의료 제품의 정의는 사실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법 그리고 이런 융합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범위에서 규제와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사실 좀 이제 흠결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품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개선시키자라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웰리스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디지털 의료 건강 지원 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시장이 큰 부분인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해외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좀 이거는 시행 유보된 2026년 1월 24일에 시행되는 디지털 의료기기 건강지원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주요 업 허가 관리에 대해서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이 신설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구독 서비스나 다운로드 등으로 전자적으로 설치하는데 이런 경우에 판매업으로 뭐 판매 사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제가 된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임상 시험 자체도 인체 안전성 우려가 적거나 위험 통제가 가능한 이제 임상 시험은 IRB 승인만으로 실시를 허용하게 간소화시켰고요. 그리고 독립형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에 이제 제출 서류가 굉장히 완화되어서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임상시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 기간 외의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좀 루즈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구성요소 성능 평가인데요. 이 부분은 뭐 센서나 AI 알고리즘, 뭐 구성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그 구성 요소 자체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실시해 놓으면은 이제 향후 완제품을 허가받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완제품 자체를 평가할 때도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성능 평가가 이미 된 경우에는 각각의 완제품의 추가적인 요소들만 이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성능 평가가 간소화돼서 허가까지 더 빠르게 더 간소하게 가능하다라는 점이 주요한 개선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체계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유지 관리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워낙에 업데이트가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FDA 프리서커 같은 이제 우수 관리 체계 인증이 도입이 되는데요. 워낙에 이제 기업의 품질 관리 체계들을 평가해서 우수 관리 체계 인증 실시가 되고 있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제공돼서 더 빠르게 인허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관리 체계 인증을 받는, 이걸 인증을 해주는 이런 사업 자체도 앞으로 유망한 아래 부분에서의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로 식약처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뭐 의료인의 이런 범위도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지정된 전문가용 쌈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용으로 표시가 되고 뭐 광고도 일반인에게 할 수 없고 뭐 판매 경로도 이제 전문가에게 제한되는 식으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가 따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표시 특례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표시
이제 허용되게 돼서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의료기기법에서 이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던 요소가 공급 내역 실적 보고, 그리고 개봉 판매 금지, 봉함, 이물 발견 보고, 갱신, 뭐 기준 규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소프트웨어인데 기준 규격으로 뭐 4인치 그런 거 강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빠지게 됨으로써 네, 시장에서 굉장히 좀 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영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좀 화두를 좀 띄워보고자 말씀을 네, 적어봤는데요. 일단 디지털 치료제와 웨어러블 기기는 상당히 이제 시장화가 더 쉬워졌고 이 시장이 더 커지겠다라는 네, 그런 개념에서 좀 말씀을 좀 적어봤고, 기존 의료기기 제조사와 제약사의 협력이 강화된다. 이거는 워낙에는 의료기기법과 이제 약사법의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를 받던 하나의 장비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법 체계로 들어오면서 네, 그 두 회사들의 경계가 더 약해지고, 그럼으로써 제품을 시장화하는데 그 두 회사, 이제 그룹의 회사 형태들의 협력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능 평가들을 위해서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의료기기를 제작하고 유통하려고 할 때 의료기관에 제공을 하거나 뭐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법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기를 개발했을 때 뭐 의사들에게 워낙에는 제공을 하면 이게 리베이트를 묶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법에서 워낙에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뭔가 해라라고 해도 이제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특별법인 요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서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때 이제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더 이제 쉬워졌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료기관들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나 사실 좀 중소기업에도 더 이제 시장의 진입이 더 쉬워진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화두를 같이 좀 넣어봤고요. 그러면 원닥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원닥은 사실 기존에 이렇게 4가지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닥이라는 비대면 진료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대화를 요약해주고 환자와의 대화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원닥 브리프라는 AI 요약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원팍스라고 의료 영상 솔루션이 있고, 원클라우드라는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로스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묶어두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개 이상의 진료실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거기에 AI 기반 음성인식 솔루션인 원닥 브리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이제 원닥 브리프 없이는 진료를 못하겠다라는 원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환자가 들어오면은 딱 시작하고 환자가 대화를 마치면은 딱 그 대화 내용들이 요약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사실 최근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당뇨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랑 대화하고 그냥 뭐 위장약이나 줘서 보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브리프에서 요약을 이 사람이 뭐 갈증이 심하고 소변량이 이제 다뇨가 있고 뭐 이제 당뇨의 굉장히 캐릭터적인 증상들을 딱딱딱 이제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 사람 당뇨인가 하고 이제 헤모글로빈 A1C를 찍어봤더니 13.6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바로 이제 응급실로 보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잘 준수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더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팍스라는 의료 영상 플랫폼도 진료실에서 테스트 수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EMR 팩스 데이터를 보호하는 원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제품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답 브리프와 AI 솔루션의 성능과 보안성을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사실 저희는 ISMS 그리고 ISO 27001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의 보안성이나 회사의 그런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서티피케이션에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에 대한 회사들의 인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증을 받아야지만 향후 RA에서 더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기존에는 의료 데이터가 각 병원에 묶이고 각 환자에게 소유권이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임상 실험 과정이나 그리고 성능평가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워낙에 가이드라인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형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B2B 영업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랑 원격 모니터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기관에서 사실 좀 원하는 부분이고, 기관이 우리나라 이제 환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소외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싶은데 거기에 사실 좀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그런 이제 기관과 함께 하겠다라는 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공과 이제 민간의 협력,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뭐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어본 내용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CRO와 그리고 CRO와 함께 공동 연구가 많이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넥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법이 최초의 이런 디지털 의료 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 규제 기반의 솔루션이 해외 진출에는 더 이제 쉬워진다. 그래서 국제 기구들에서 오히려 그런 가이드라인 만들 때 참조하는 법령으로 삼고 있는 법이 이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국내 규제의 준수를 통해서도 앞으로 국제 표준에 더 맞게 컴플라이언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렇게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이 새로운 법이 만드는 헬스케어 생태계가 앞으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상생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